네, 글로벌 비트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 틱스윙 마감 상황과 외신 헤드라인 신볼까지 알아볼 텐데요. 이틀간의 약세를 끝으로 다시 반가운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 배경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물론 아직 상원에서의 출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발언 기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7 종목들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애플이 0.64%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었는데 간밤에도 하락하면서 6거래일 연속 하락세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월가에서는 애플에 대한 매수 의견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JP모건에서도 비중 확대를 제시를 하면서 애플이 최근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함께한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3%가량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에 이어 빅테크주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은 소폭 하락을 했죠. 1%가량 하락을 했고 또 전날 인스타그램 그리고 페이스북 등 SNS 플랫폼들이 잠깐 마비가 되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 이슈 때문에 하락했던 메타 플랫폼즈 간밤에는 1%가량 상승했습니다. 아마존도 보겠습니다. 아마존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제치고 세계 부호 1위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두 기업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주가가 약 2배가량 뛰면서 조금씩 사상 최고치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우려는 점차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만 27%가량 하락을 했고요. 간밤에도 하락을 했죠. 2.3%가량 하락을 하면서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맵상에서도 다른 M7 종목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기가 많이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에 목표가를 하향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는 해도 낮춘 목표가가 여전히 현재가보다 70%가량 높다고 하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상승불을 켜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술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강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도하에 AMD, 인텔, 퀄컴 등이 2에서 3%가량 상승세를 보였고요. 맵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간밤에 있었던 기술주들 소식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호실적을 내고 강한 가이던스의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팔란티어 주가는 미군과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금융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가 3.6%가량 하락하면서 빨간불을 켰고요. 그리고 뉴욕 커뮤니티 뱅크의 경우 최근 들어서 이슈가 정말 많았죠.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약점이 발견된 후 이틀 연속 급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자금 조달을 모색한다라는 보도에 간밤에 폭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금 이 자금 조달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소비재 쪽은 모든 섹터들 가운데 흐름이 가장 부진했던 섹터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주들이 다 같이 약세를 나타냈고요. 에어비앤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가량 나홀로 초록불 켜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주들 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노드스트롬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가이던스 실망으로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플라커도 가이던스 실망에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주들 가운데 화이자는 4% 가까이 상승하면서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ETF 상황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낙폭이 컸던 기술 섹터가 간밤에는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힘을 내주면서 TQQQ 1.85%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레버리지 ETF인 SOXL은 7%가량 급등했고요. 스몰캡 레버리지 ETF TNA 2%가량 상승세 나타냈습니다. 글로벌 ETF들이 다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전날에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지만 중국 라지캡 종목을 추종하는 FXI 2%가량 올랐고요. 전날에 급락했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는 간밤에는 8%가량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종목별 ETF별 상황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반등을 만들어준 미증시 상황,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영 앵커와 함께 보셨습니다. 외신 헤드라인에서는 아마 이 소식이 가장 화두였을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했던 하루였습니다. 첫 번째 소식, 파월 의장의 발언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하원에 출석해서 반기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를 과연 언급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하 시기는 언제로 점칠 것인가 였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의 변화가 있는가 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최근에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고려해야 되는 연준의 입장에서 과연 이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줬을까요? 함께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지 시간 6일 하원에 출석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물가가 잡혔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 시기가 언제일지 말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신중론을 유지하는 배경으로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신중한 발언 기조 반복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 250포인트 이상 상승하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11%까지 내리는 등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아쉽게도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잠시 후에도 전해드릴 텐데 이렇게 자산 가격 급등에 대한 파월 의장의 기조는 언제쯤 확인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그래도 이러한 인하 기조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에 다소간의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자, 패드와치상에 사실 6월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안 보였고요. 5월상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25bp 인하에 대한 베팅 확률은 19.1%였는데요. 소폭 오름세를 보이면서 21.1%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동결은 80.2포인트에서 78포인트로 다소간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5bp 인하가 조금 더 성큼 다가섰다라고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 아주 소폭 늘었다라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연준이 미국 전국의 경기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는 베이지북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연준이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보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1월 초부터 미국 경제 활동이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평가했습니다. 2월 베이지북에서는 소비자 지출은 특히 소매 제품 부문에서 지난 몇 주간 소폭 하락했다며 소비 지출이 다소 줄었으며 레스토랑, 호텔 등 여가에 대한 지출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은 대부분 지역에서 완만하게 늘었고 기업이 받는 물가 압박으로 소비자 가격 전가가 어려워 기업 비용의 경우 지출이 늘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주가용의 경우 모기지 금리가 내리면서 수요가 강해졌지만 상업용, 특히 오피스 부동산 시장에서 위축세가 확인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앞서서 서영 앵커가 짚어주었습니다만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 추이가 어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장중 한때 40% 넘게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락세를 걸어오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주가가 있을 텐데요. 10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전 재무장관인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지금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에 또 참여를
출시를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한때 다시 30%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한 4, 5%가량 오름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앞서서 전해드린 파월의장 역시도 상업용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방점이 찍혀 있지 않을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촉발하고 있는 이 상업용, 특히 오피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위기가 어떻게 확산될지,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외신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도 있었는데요. 물론 이 소식보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긴 했습니다만 ADP 민간 고용 그리고 졸트 보고서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올해 초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졸츠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구인 건수는 886만 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월인 작년 12월 수치 888만 9천 명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작년 말부터 1,000만 건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과 채용 공고에서 채용 공고의 비율은 5.3%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1월 채용은 568만 7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월 전체 퇴직은 534만 1천 건으로 전월의 541만 9천 건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졸츠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ADP 민간 고용도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졸츠 보고서보다는 파급력이 낮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용의 둔화세를 역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졸츠 보고서 확인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고용에서의 이렇게 내림세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실업률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 예상치에 전반적으로 부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졸츠 보고서가 이겁니다.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좋겠고요. ADP 민간 고용은 14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의 경우에는 ADP사가 자기들의 고객사를 중심으로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신뢰도 자체는 졸츠 보고서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고용이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촉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외신 헤드라인 비트코인 관련한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다시 빠졌다가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6만 7천 달러 선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알트코인들의 가격 급등세도 간밤에는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잠시간에 나왔던 조정은 어쩌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간밤에는 이더리움이 1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당히 강한 강세를 시연을 해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현물 ETF를 신청한 상황인데 일단 이 결정 자체는 한 차례 연기가 됐고요. 거의 최종 마감 시간이 5월에서 6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아마 그 기대감으로 조금 더 가게 될지 아니면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따라서 이더리움도 움직이게 될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유가도 잠깐 체크해 드릴게요. WTI 원유 선물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79달러 선 돌파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해리 맹커와 함께 오늘의 신볼도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의 신볼 이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갓비디아로 다시금 급등을 확인을 했고 애플이 주가가 6일째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옅어지고 있는 혁신의 아이콘 애플을 먼저 짚어볼까 합니다. 악재가 참 많죠. 그중에서 좀 꼽아본다면 AI 랠리에서 좀 소외되고 있다는 점, 야심작으로 혁신작으로 불렸던 비전 프로의 존재감 약화, 이후의 반독점 규제 리스크,
거기다 어제 전해드렸던 중국의 아이폰 판매 부진, 중국에서 올해 들어서자마자 지금 29%의 판매 감소 부분도 짚어드렸습니다. 애플카 전기차 개발 포기.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애플은 공매도 맛집이다 라면서 지금 굴욕의 별칭까지 얻게 됐습니다. 오늘 주가가 168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6일째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좀 시각들 좀 살펴볼까요? 다음 보시죠. 170달러를 뚫릴 경우 지난해 10월에 최저점이었던 165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변곡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애플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애플 못지않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강세론자라고 불리는 모건 스탠리마저 주가의 상방을 조금 더 덜게 잡았습니다. 그동안 종전에 345달러 선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던 모건 스탠리가 7% 정도 더 낮게 잡으면서 320달러로 하향했는데요. 다만 지금 177달러의 선에서 보면은 300달러 선은 조금 더 향방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목표 주가를 조금 낮춰 잡았다라는 겁니다. M7 주가 가운데 가장 비싼 주식이다라면서 지적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선행 주가 비율이 34배라면 테슬라가 58배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테슬라는 주가도 좋지 못한데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학용 위원과 만나보겠습니다.